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캐릭터 리깅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있는 강의 영상이 하나는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고, 하나는 약간 어드밴스하게 되어 있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잘 못 따라오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기본을 좀 꼼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식으로 구성을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하고요. 이렇게 쭉 순서대로 한다기보다는 각 스텝별로 이렇게 나눠서 각 스텝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식으로 일단 기본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쭉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리깅 하기 전에 이 모델링 준비, 리깅에 들어가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단 모델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뭐 인조인간이나 아니면 로봇이나 기계처럼 하드 서피스로 구성되어 있는 녀석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유기체 계열로 뭐 사람이랄지 크리처 계열 이렇게 해서 원패치로 해서 전체 바디 구성이 되어 있는 식의 패턴이 두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이제 그 바인딩 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준비를 좀 해봤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세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뭐 유기체 하드섭 파츠가 따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진행하는 걸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리깅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고려해야 될 거는 토폴로지죠. 근데 이건 지금 모델링 강의가 아니니까 토폴로지는 모델링 제가 강의할 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고, 일단 리깅에 필요한 부분들은 주로 이 관절기 부분들인데 이런 거를 바인딩 스킨 할 때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리깅 구성하기에 알맞는 토폴로지 구성 이게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일단 1차적으로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모델 데이터적인 거 먼저 합시다. 데이터를 구성을 하는데 그 스무스 바디는 이제 지오메트리가 하나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어 있을 테고, 네, 파츠별로 이 친구가 이제 의상 커스튬을 갖추고 있는데 뭐 딱딱한 이제 그 갑옷 이런 녀석들이 있죠. 구부러지지 않고 형태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녀석들이 있을 거예요. 그 두 녀석을 이렇게 구분해서 그 구성을 하셔야 돼요. 바인딩 스킬도 다르고 나중에 그 바인딩 스킬이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들 전체 글로벌 스케일을 할 때도 어때요? 그 구속 주는 영향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은 파츠로 되어 있지만 핫 서피스로 구성된 녀석 아니면 스킨을 바인딩 해야 되는 녀석 이렇게 아예 그룹을 구분을 해 놓으세요. 그럼 세팅할 때 편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룹 잡는 것들은 그 다음에 좀 주의할 게 이 녀석들을 절대 오브젝트끼리 하이라키가 발생한다고 해서 상하 관계를 나누지 마세요. 보통 이제 팔이 이렇게 돼 있으면 페어런트로 이제 지오메트리 자체를 묶어버리는 경향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건 뭐예요? 상위 지오메트리의 트랜스폼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부 녀석들이. 그래서 절대 엮지 마시고 아니면 떨어져 있는 따로 움직이는 녀석을 컴바인으로 묶지 마시고요. 이렇게 단일 객체로 분리를 해 놓으세요, 이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그 마디마디가 움직일 수 있는 녀석들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파츠가 분리가 되어 있을 게다 떨어뜨려 놓으시고요. 이렇게 하셔야 이제 머티리얼 적용하기도 편하고 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역별로 그 그룹 묶음을 나누세요. 예를 들어서 팔 같은 경우 이 상박 부분은 함께 움직이는 거잖아요. 파츠가 이제 구분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가보시면 여기 어깨 프로텍트가 있고 뭐 이게 팔 쪽이 있고 거기에 뭐 장신구가 달려 있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움직일 때는 요 단위로 함께 움직이니까 그게 함께 움직이는 단위를 그룹핑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파츠별로 이렇게 그룹 분절을 나눠 놓는 거. 그 다음에 귀찮으시더라도 손가락은 마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츠별로 이렇게 해서 중간에 꼭 그룹을 하나씩 껴서 구성을 하세요. 나중에 세팅을 하다 보면 여기에 뭔가를 그저 구속을 시켜야 되거나
어태치를 시켜야 되는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오브젝트 단위로만 놓으시면 관계를 형성하기가 또 리깅 하고 있는 중간에 이제 막 그룹을 잡고 하시면 뭐 피봇 관계랄지 로컬 축 관계랄지 그런 것들이 꼬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파츠별로 움직임의 단위는 전부 다 그룹으로 해서 나눠져 있도록 구성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각 그룹을 알아먹을 수 있게끔 네이밍을 필수적으로 꼭 좀 해 놓으세요. 리깅 할 때 파츠별로 네이밍이 안 되어 있으면 노드가 어디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얘가 구속하는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네이밍은 꼭 필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룹핑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룹에서 트랜스폼을 절대 하지 마세요. 뭐 해놓고 보니까 사이즈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이 핸드 그룹을 손이 좀 컸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여기서 막 스케일하고 뭐 그런 식으로 절대 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룹은 그냥 묶는 용도로만 따로 놓으세요. 이 그룹이 이렇게 파츠 구분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옵셋 그룹이라고 해서 로컬 축을 매칭하는 기능, 그 그룹이 몇 가지 기능으로 나눠져요. 그 다음에 아니면 구속을 할 구속 대상의 어떤 그룹. 지금은 이제 그 파츠 구분하는 식으로. 그래서 트랜스폼이 절대 적용되어 있지 않는 그 피봇이 꼭 이 오브젝트에 가 있을 필요 없어요. 이 친구들은. 어차피 우리가 리깅을 한다는 거는 이 친구도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스켈리톤을 죄송합니다. 별도로 구성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그룹들은 파츠 구성하는 그룹들은 그냥 그룹을 딱 묶고 뭐 피봇이 원점이 있어도 상관없으세요. 이렇게 해서 꼭 깔끔한 녀석으로 여기에 이제 위치 값이 들어가 있거나 로테이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룹에 로테이션 값이 들어가 있다는 그 그룹 밑으로 들어간 녀석들의 로컬 축은 어때요? 그만큼 변형이 발생하는 거고, 스케일 팩터가 XYZ가 동일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그 그룹 밑으로 들어간 녀석들은 전부 다 찌그러진다는 뜻이죠.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그룹에 트랜스폼이 적용되어 있지 않게끔 이렇게 딱 묶음으로만 되어 있게끔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전부 다 깔끔하게 히스토리 제거되어 있고, 전체로 히스토리 제거 있고 프리즈 되어 있어서 기본 상태가 되어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수예요. 예. 리깅하다 안 돼 있어서 이제 그때 가서 뭘 정리하고 하시면 안 그래도 복잡한 리깅이 꼬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 깔끔하게 해주시는 건 이렇게 해서 하드 서피스하고 스무스 서피스를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해주시고, 하드 서피스 같은 경우는 구조별로 파츠별로 이렇게 묶음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이제 그 스무스이나 하드 서피스 같은 경우 여러분 UV를 제대로 안 펴놓고 나중에 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UV가 돼 있다는 건 어때요? 히스토리 정리가 깔끔지 않다는 거죠. 뭐 우리 여기에 뭐 보시면 넌 디포멀 히스토리로 정리가 되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항상 리깅 전에 전 단계 프로세스에서 끝낼 수 있는 것들은 항상 끝내놓고 리깅 세팅의 어떤 히스토리 관계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게끔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좀 제거를 해 놓으신 상태에서 리깅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데이터적인 부분은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지셔닝 관계인데 이렇게 해서 지오메트리 그룹으로 하나 쫙 묶어 주시고, 우리 일반적으로 마야에서는 Z축이 프론트 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프론트 Z축을 바라볼 수 있게끔, 캐릭터이기 때문에 모두 헤드 방향이 있죠. 이 친구들이 바라보는 방향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Z축의 플러스 방향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런 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이 데이터를 뭐 게임에 가져가는 다른 데 써야 된다고 하면 돼요. 그쪽 월드 축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지금 월킹 유닛 개념이 나오는데 작업하는 작업 단위에 맞게끔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게임 쪽도 많이 하기 때문에 게임 데이터를 하려면 XYZ 월드 축이 축방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사용한 프로그램 따라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로컬 축 세팅하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운영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마야를 다루고 있고 영상 파트에서 마야를 지금 캐릭터를 운영하는 거를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야의 기본 로컬 축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 데이터를 어디에 쓰게 되신다면 그 쓸 곳에 작업 환경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Z축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캐릭터는 배경에 가져가면 그라운드에 포지셔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캐릭터가 다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이렇게 불러와주고 나중에 씬 레이아웃을 할 때 편리하게 배치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리깅 할 때도 그라운드에 기준점이 필요해요. 나중에 다리 같은 경우 IK 셋을 해서 전체 바디가 움직일 때 지면을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라운드 위치 맞춰주는 거, 그러니까 발바닥이 딱 원점에 Y축의 제로 베이스에 맞아 있게끔 처리를 해주시고, Z축으로 헤드 방향 보게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캐릭터 사이즈 이슈가 많아요. 이슈가 많은데, 마야는 기본적으로 센티미터 단위예요. 보시면 디폴트가 센티미터 단위예요. 근데 보통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 보면,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그 다운받아서 캐릭터 가져오시면 어때요? 캐릭터 굉장히 크게 들어오죠. 실측 데이터라서 그래요. 실측 데이터라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막 메타로 바꾼다든지, 그럼 그 데이터 그대로 쓰려고 메타 단위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은 이 그리드를, 그죠? 메타로 들어오는 거를 그리드를 범위를 넓혀서 이제 그 기준으로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야에서 기본 세팅되어 있는 모든 조건들의 크기가, 사이즈가 커지지는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원점에서 뭐 수백 단위, 천 단위 넘어가게 되면 작동 안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중에 후반에서 라이팅, 특히 라이팅 같은 경우, 라이팅 했을 때 조도 관계 이런 걸 맞출 때 어때요? 사이즈가 크면 연산이 굉장히 오래 연산을 하게끔 되거든요. 범위가 당연히 범위가 넓으니까, 뭐 그래서 라이트의 경계문의 그라데이션을 만든 걸 할 때 그런 것들의 범위가 넓으면 어때요? 보통 그런 부분에서 노이즈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환경 사이즈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마에서 작업을 하는 환경이면. 그래서 센치 단위이기 때문에, 그럼 이 캐릭터가 뭐 이렇게 커도 상관없지 않겠냐. 하지만 씬에서는 어때요? 이 캐릭터가 들어갈 배경 사이즈를 또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죠? 그래서 센치 단위 디폴트 상태 유지를 하시고요. 어느 단위로 하시면 되냐면, 이 그리드 한 칸이 1cm잖아요, 마에서는. 요게 10cm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이 캐릭터가 키가 뭐 예를 들어서 2m짜리 거구여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20칸 정도. 사이드에서 봤을 때 20칸이면 20cm가 되는, 그죠? 응. 그, 그 2m가 되는 거죠. 한 10cm 단위로 측정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실측 데이터를 이 cm가 10cm 정도 된다는 기준으로 하세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면 17칸에서 18칸 정도로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했을 경우 배경 세트하고 구성의 사이즈가 얼추 좋은 게 나와요. 아니면 이제 씬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스케일을 좀 키웠다 줄였다 쓸 수 있게끔 리깅 세팅을 하거든요. 아까 언급했던 글로벌 스케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마야의 기본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요 그리드 한 칸을 실측을 했을 때 10cm 정도 된다 판단하시고 캐릭터의 사이즈를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은 뭐 이제 이 세팅을 뭐 다른 환경을 가져가셨는데 실측 데이터 그대로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이 이후의 과정을 운영하실 일이 없는 거니까, 저는 일단 마야에서 영상 촬영하고까지 하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즈, 그래서 워킹 유닛을 영상 작업의 기준이 되게끔 맞추는 거, 축 관계하고 기본 스케일 사이즈 이런 것들 맞추는 거, 이 정도 해 주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작업할 준비가 지금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팔, 뭐 T 포즈로 할 거냐 A 포즈로 할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T 포즈로 하면 리깅이 편리하고요. 편리한 대신 캐릭터가 기본 디폴트 포즈가 어깨가 어때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경우가 많고 T 이상 올리는 경우는 많지 않죠.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뭐 리깅을 조금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어깨 부분에 그 리깅을 해서 모형 변형을 했을 때 그 올바로 쉐이핑을 바로 잡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편안한 기본, 접었을 때 하고 T로 올렸을 때 사이 정도의 A 포즈 해 놓으시면 지장이 없고, 꼭 월드축 베이스로 되지 않아도 지금 옵셋 그룹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컨트롤들이 오브젝트 축에 다 매칭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팔이 어느 위치에 있는다고 해서
그 뭐 리깅을 못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모델링이 나중에 그 디폼이 됐을 때 제일 유리한 위치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 휘어지는 관절은 최대한 직선 유지되게끔 다리나 팔도 그래서 크리처 같은 경우는 발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안쪽으로 기어 안짱다리로 안으로 기어 오다리처럼 밖으로 뭐 휘어 있거나 팔도 이렇게 뭐 꺾여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그 축에 맞춰서 뭐 앵글을 맞춰서 뭐 리깅 세팅을 할 수도 있는데 처음 리깅 하신 분들이 그런 거 맞춰서 그죠 이제 폴백터나 이런 거 세팅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가급적인 정상적인 사람인 캐릭터면은 반드시 뭐 축에 맞추라는 뜻은 아니고요. 직선을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직선 유지해 주시면 리깅 세팅이 편해지시고요. 나중에 틀어진 대로는 기본 셋을 포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축 관계는 반드시 맞춰 주신 게 리깅 하기가 편리하게 구성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포즈까지 정리를 한번 하셔가지고 리깅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의 기본 사항을 해 놓으시면 이제 리깅할 준비가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조인트를 이용해서 뼈대 구성, 스켈리톤을 그 구성하는 그거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